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병에 대해서를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책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은 책의 내용이 있어도 또 나한테 직접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면 좀 더 와닿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암 치유부터 또 일반 모든 증상을 그거 다 하려면 어쩔 것도 없으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한 것만 내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음식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주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만병통치약이지만 우리 만병통치약이 분명히 있어요. 몸 밖에서 약으로 먹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한 가지 병을 가지고 만 가지를 찾아 헤맬 수는 있어도 만 가지 병을 한 가지 약으로 고치는 방법이 없어요.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법은 만 가지 병도 한 가지로 고치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왜 먹어야 되는가 밥 따로 물 따로를. 그냥 밥 따로 물 따로 우습게 알아요. 이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이 안에는요 우주를 창조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시초예요.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법은 무슨 음식이에요? 젖 먹는 이유식 먹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젖 먹는 유아가요 어머니 몸에서 젖을 먹게 되면은 즉 만약 지구는 대우주요 인간은 소우주라고 비유를 한다면요 소우주 몸으로서 소우주 몸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차원을 말하면은요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사람의 아들로 형성되는 기간을 1차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모태안에서 10개월 동안에 사람의 아들로 형성이 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 품 안에서 액체를 먹고 발육되는 기간을 2차원이라고 합니다. 3차원은 또 어떤 차원인가? 어머니 몸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된 에너지는 대우주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물이 젖을 만드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어머니 몸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6개월이라는 겁니다. 6개월이라는 것은 어머니 몸에서 생산되는 젖만 먹어도 아주 예쁘게 발육이 돼요. 그 기간을 우리가 2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유식 먹는 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이 지나면 또 거듭 한번 나야 돼. 또 그 다음에 3차원으로 거듭 나야 되는 공식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거듭 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고체 음식을 먹어야 돼. 액체에서 고체 음식을 먹어야 3차원으로 거듭나서 성장이 됩니다. 거기에 첫 관문이 이유식이에요. 이유식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먹는 게 똑같아요. 지금이니까 이유식이라고 그러죠.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이유식이란 말 용어도 쓸 줄 몰랐어요. 보리 없이 살 때 없는 사람은 보리쌀을 푹 가가지고 거기서 미음을 먹이고요.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은 하얀 쌀밥을 울간해가지고 거기도 그 물을 먹은 시절입니다. 그 시절. 지금이니까 이유식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유식을 먹어야 될 이유는 왜냐? 고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 첫 과정이 이유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유식 먹는 걸 모른다고 가상을 합시다. 앞에서도 내가 조금 언급한 것 같은데 이유식을 먹어가지고 발육되는 게 6개월인데 6개월까지는 어머니 젖만 먹어도 예쁘게 발육이 됩니다. 만약 6개월 됐는데도 이유식 먹는 걸 몰라요. 3차원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모르고 계속 어머니 소우주에서 생산되는 젖만 먹으면 6개월 이후부터는 아무리 영양 많은 젖을 먹어도 발육 태행이 옵니다. 만약에 5살, 6살 먹도록 어머니 몸에서 생산되는 젖만 먹고 산다면 발육 태행해가지고 걸음마도 못 걸어요. 배로 기다가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체 구조입니다. 이건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 보신 사람도 없죠.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분석을 해보면. 그러나 6개월이 되면 이제 고체 음식을 먹고 성장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젖먹자가 대부분 맵고지 않은 고체 음식을 못 먹잖아요. 고체 음식을 먹어야 성장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첫 관문이 이유식 먹는 거는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는 다르고 어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공식은 이유식을 먹는 당이죠. 그래서 이유식이라는 가정이죠. 그래 대구 맵고 짠 음식을 못 먹잖아요. 젖 먹던 애가. 이거 하나님도 못해요. 어떤 과학자도 젖 먹다 고체 음식을 못 먹여요. 과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유식을 먹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이제 어느 한계가 가면 젖을 떼고 이제 고체 음식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몸에 젖을 떼는 순간부터 우리는 대우주의 품에 안겼어요. 소우주 어머니 품 안을 떠나서 대우주 지구의 품 안에 안겨가 있고 지구에서 생산되는 고체 음식을 먹기 때가 성장이 됩니다. 그래 지구 품 안에서 생산되는 음식은 우리 세포가 성장되는 기간이 얼마나면 23세까지예요. 23세까지가 성장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23세가 지나면은 또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대우주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이 물질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은 씨를 뿌리고 태비를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태양의 에너지와 하늘의 맑은 공기가 천한 만물을 생산시키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땅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지구 품 안에서 생산되는 먹는 음식은 그것이 23세까지라는 겁니다. 그럼 23세가 지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차원으로 거듭나는 공식이 있어요. 4차원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음식을 먹는가? 천한 만물을 생산시키는 에너지는 태양의 에너지와 하늘 맑은 공기가 천한 만물을 생산시키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땅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건 23세까지지만은 23세가 지나면 직접 먹어야 돼요. 그 공기와 기가 땅을 통해서 먹는 게 아니라 기를 직접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젖 먹는 유아가 3차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첫 관문이 이유식을 먹어야 되시지. 우리는 이고식을 먹어야 되는 공식이 있다 이거요. 전 인류가 이고식 먹는 법을 몰라요. 뭐든지 막 그때도 세상에 막 영양가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그 먹는 것마다 참 영양가 잘 먹으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이 육체 나라를 이 세포가 할 일을 다 못 쓰게 만들어요. 제법 방긋이 만들어요. 우리가 먹는 걸 몸에서 자급자족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걸 모르다 보니까 23살이 지나고 50, 60이 70, 80이 돼도 계속 지구 땅에서 생산되는 것 먹다 보니까 몸이 퇴행이 되고 면역이 약해져가 늙고 병들어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젖 먹는 유아가 5살, 6살이 지나도록 어머니 몸에서 생산된 젖만 먹으면 발육퇴행이 돼가지고 그저 걸음마도 못하고 벼룩이다 일생을 마치는 단계하고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유식을 왜 먹어야 되는가? 이고식을 왜 먹어야 되는가? 우리가 3차원으로 거듭나는 모처럼 육체가 기체로 거듭나는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가 고체 음식 먹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고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첫 관문이 이유식을 먹듯이 우리는 기시가는 몸으로 거듭나는 4차원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필히 먹어야 할 것이 이고식이랍니다. 젖은 뭡니까? 이유식은 떠날 이자 전유자입니다. 젖을 떠날 준비가 이유식입니다. 우리 고체 음식을 먹고 성장이 됐으면 고체 음식을 떠날 단계가 이고식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법 자체가 이고식 먹는 법이지만은 거기에야 겉들이서 먹어야 될 것이 이고식을 직접 만들어서 잡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젖 먹는 애가 젖도 먹으면 이유식을 먹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같은 이고식을 만들어서 같이 병행하면 얼당에 좋습니다. 이고식에 만들어낸 것은 밀, 보리, 콩, 팥, 귀리, 저 6가지입니다. 6가지를 분말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빵으로 구워 먹는 게 있어요. 그걸 구워가지고 그거만 먹어도 되지만은 또 그 밥 먹기 전에 먼저 이고식을 먼저 먹고 밥을 먹으면 엄청나게 몸이 더 좋아집니다. 환자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고식을 먹고 건강한 사람은 더더욱 이고식을 먹어 더더욱 건강하기 위해서
이고식을 만들어 먹으면요, 이고식을 만들어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고식 먹는 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몸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 세계요, 건강수련법이 참말로 많습니다. 도를 통하려고 수련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영양학설 뭐 어떻게 잘 먹어야 된다는 학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어떤 과학이든지 다 때려 훔치도 밥하고 물하고 먹는 것만 원합니다. 내가 교과서 지식이 높아가지고 천기를 뒤엎을 위대한 학자가 되고 노벨상을 몇 개를 받았고 무슨 지식이 높고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떠들어대고 유식한 사람이라도 뭐 경전을 보고 도를 통했다고 뭐 재림주라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경전을 보고 종교적으로 재림주라고 나왔다는 말을 하면 그것은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재림주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무슨 문자로만 보고 다 때려 훔쳐도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이고식 먹는 맛도 못하다 이거예요. 안 바꾸는다 이거예요. 난 우주를 다 줘도 이고식 먹는 밥하고 바꾸잖아요. 야, 너 내가 이 지구를 다 줄 테니까 이고식 먹지 마라. 이래도요, 나는 다 필요 없다. 난 이고식 먹는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밥하고 물하고 따로 먹는 법이 이 공식이에요. 거기서 덧붙여서 우리가 좋아지게 하는 건 이고식 만들어 먹는 법입니다. 내가요, 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전염병, 아니, 또 이거, 아니요, 코로나 말고 에이즈 환자한테 음식 먹는다는데 만드는 이고식을 먹여보니까 한 달 만에 면역 수치가 240이었는데 한 달 만에 36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래서 책에 올렸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회원들이 오면은 내가 이고식을 만들어가지고 구워서 먹고 같이 먹고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었어요. 가르쳐 줬는데, 이분들이 만들어 먹는 게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이고식을 좀 대중이 먹게끔 좀 만들어봐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대답이, 만들어 놓으면 그걸 내가 돈 받고 팔아만 내가 장사꾼 소리 듣잖아요. 괜히 생명의 법을 밝힌 사람이 이거 먹으라고 하면 장사꾼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중이 밥물 이해되는 사람 대중이 먹게 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하도 여러 사람이 그러는 바람에 그래 볼까 하고 제가 6개월을 실험을 해가지고 이고식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게 98년인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라 소리도 못해요. 장사꾼 소리 들어갈까봐. 그래서 이제 그 회원들한테 말하던 사람한테 한 개, 두 개 먹게끔 제품만을 먹였는데요. 그래도 뭐 홍보를 안 하니까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회원들도. 그러다가 에이즈 환자한테 먹여가지고 효과가 확 뛰어나는 걸 보고 다시 책에다 올렸어요. 이고식 만드는 법. 또 그 경험을 한번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이고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제품 이렇게 책에 보면 홍보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보된 거 먹으라고 하면 괜히 또 내가 뭐 물건 팔아먹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잡수세요. 만들어서 밥 먹기 전에 먼저 이고식을 먹고 밥을 잡수시게 되면 엄청난 그게 저항이 높아지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걸 내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선생님, 이고식을 먹다 안 먹으니까 기운이 안 나요. 이고식 먹을 땐 기운이 나요. 이래서 나는 이건 기운 나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랬더니 아니에요. 먹는 거고 안 먹는 거고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음양의 법칙을 생각을 하니까 불이 났으면요, 불길이 센데 물을 조금 부으면 불길이 더 세집니다. 불길이 적을 때 물을 부으면 불이 꺼져지요. 음양의 법칙으로 보니까 이고식을 먼저 먹게 되면 침하고 고루고루 반죽이 돼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먹고 나서 밥을 먹으면, 그래 밥을 먹으면 물기가 없는 거지. 침하로 반죽이 돼서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는데 이제 밥에도 수분기가 있고 반찬에도 수분기가 있잖아요.
수분기가 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없는 음식이 들어가서 양의 기운이 강한데 수분기가 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폭발하는 식이에요. 불길이 센데 물을 부으면 조금 부으면 불길이 세듯이 그러한 음양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운이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면역 수치가 높이 올라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독자님들이 와서 회원에 가입을 한다든가 가입을 안 하고 상담을 가도 상담만 하고 가도 이고식을 만들어서 꼭 밥 먹기 전에 먼저 먹고 밥을 먹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책에 보면 이고식 만드는 법도 있습니다. 이고식 만드는 법이 불편하면은 전화를 책에 있어요. 전화를 주시면은 만드는 뭐 어떻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가 이고식을 잡수시면서 밥 따로 물 따로 하시세요. 뭐 비만 있는 것도요. 밥 따로 물 따로 잘하면 그냥 처음에는 밥 따로 물 따리가 좀 힘이 들어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급하게 응급처리 하지만은 병이 없는 사람은 밥 먹고 물만 따로 잡수세요. 3끼를 먹더라도 아침 먹고도 또 1시간, 2시간 있다가 점심에 3끼 물 다 먹어도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처음에 습관 바꾸려면 힘들어요. 막 갈증이 나더라도 처음에는 물이 많이 먹어줘요. 한 2시간 있다 먹으면. 그러면은 내중에 이제 가게 되면 자연히 이 물이 주로 물이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 물을 건네뛰고 또 건네뛰고 어쩔 때는 2, 3일에 한 번씩 먹는 사람도 있어요. 물이 먹고 싶지 않아져가지고. 그런데 물이 먹고 싶으면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싶으면 적게 먹고 먹기 싫으면 건네뛰세요. 벌써 물이 먹고 싶지 않으면 음식도 태우면 물이에요. 우리 몸에서 물을 생산을 시켜요. 세수하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손 씻는 데서 모공을 통해서 다 흡수가 돼요. 또 이게 부족할 때는 공기 속에 있는 수분도 흡수가 돼요. 여러분 에어컨 틀어봐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물통에 거지잖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받아보니까요. 맑은 날씨에는 20리터에서 반통이 나오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이래 틀어놓으니까 한 통씩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요? 에어컨에서 수분이 흡수되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도 그와 작용을 합니다. 다 흡수되게 돼 있어요. 저는 92년도, 93년도 됐습니다. 우리 회원 가입을 했는 이 독자님 여주분이 한 사람 오셔서 선생님 나는 2년 동안 물을 안 먹고 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딸이 약사예요. 약국을 하는데. 그러면 따님이 그 야단 안 해요. 물을 하는 몇 리터를 먹어야 된다는데 내가 말을 안 한 게 딸도 모르지요.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검수요법을 해봤어요. 6개월을 해봤어요. 물을 안 먹고 아침 전에 2끼만 먹으면 물을 안 먹었는데요. 나는 연단이 됐기 때문에 원래 처음 하는 사람들은 한 10일간 애를 먹어야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막 밥도 잘 안 넘어가고 그러지만은 나는 그런 고통 없이 무난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물 생각은 나도 물을 안 먹는데도 컨디션 좋아요. 소변을 보니까요 얼마나 맑게 나오는지요. 3시간 20분마다 소변을 한 번씩 보고 또 빠를 때는 2시간마다 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다시 손을 씻으면 또 소변이 마려워요. 보는 경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될 정도가요. 물을 안 먹는데도 어째 소변이 깨끗한 소변이 그렇게 나옵니까? 이거는 체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보통 의학에서도 그렇고 물을 하루 몇 리터를 먹어야 된다. 1.5리터, 2리터를 먹어야 된다 하는데요. 물이 먹고 싶대 먹는 건 벌써 늦었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과학의 눈으로만 보였지 우리 인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밥을 먹고 금방 물을 먹었는데 또 몇 발짝 거리게 또 물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물이 부족해서 먹습니까? 여러분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과일을 많이 먹다 보면 과일을 많이 먹고 나면 오히려 돈이 물이 먹고 싶어요. 거의 몸에서 물이 부족해서 물이 먹고 싶어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밥 먹고 1시간 있다 2시간 있다 먹으면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먹어도 저녁에 물 한 컵 이상 안 먹어져요. 저는 며칠에 한 번씩 물 먹습니다. 매일 안 먹어요. 3일에 6일이라도 한 번씩 그냥 커피잔 한 잔 먹을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럼 나는 의학적으로 보면 나는 몸이 엉망이 되죠. 막 피가 지나고 끈끈하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어도 먹는 시간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6개월을 저는 검수요법을 해보니까요. 어제도 오줌 줄기가 그렇게 세게 나가고 맑게 나오고 소변이 깨끗하게 나오고 몸이 막 날아갈 것이 가볍고 좋았어요. 6개월을 내가 체험을 해봐가지고 암 환자들이 아침 저녁 두 끼를 조절하다가 안 될 때는 검수요법 들어갑니다. 검수요법 들어가는데 검수요법을 들어가면 40일간을 하루 한 끼를 먹고 검수요법 하는 사람이 있고 아침 저녁 먹으면서 검수요법 하고 그럽니다. 정상에 따라서 다르게 합니다. 다른 게 시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50일까지 하는 사람, 100일까지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40일이든 50일은 검수요법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격일요법으로 들어갑니다. 하루는 먹고 하루는 굶고 하루는 하루 종일 굶으면 이틀 전에 아침 저녁 먹으면서 저녁에 가서 물을 먹고 이렇게 음식에 조절을 시킵니다. 그런데 40일 검수하고 나서요 격일요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루는 아침 저녁 먹고 하루는 굶는 데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몇 년이 돼도 아침 저녁 이틀에 하루 굶고 이틀째서 아침 저녁 먹고 안 먹어요. 양을 따지면 하루 한 끼 먹는 양인데 하루는 굶고 하루는 아침 저녁 먹습니다. 이렇게 공식을 해보면 이런 변화까지 하요. 그래서 전 검수요법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첫째 냉병이 있지 않습니까? 막 냉병이 꽉 깨가 있어. 이게 안 돼. 여름에도 옷을 입어요. 여름에도 그냥 두꺼운 옷을 입고 잠잘 적에도 이불 덮고 자꾸 벌벌해요. 겨울만 되면 난리 나고요. 이런 사람들 또 이 뭡니까 이 냉이 심해져가요. 아랫배가 땡땡해져가요. 진짜 여름에도 옷을 입고 나와야지 여름 옷 입고 못 나와요. 이런 사람한테 검수를 시키니까요. 40일이 되니까 그 딴다는 것도 다 없어져. 배고 뭐고 불렁불렁 하면서 막 더운 데 가다 난리고 바람으로 다니도 괜찮고 회복이 됐었어요. 그리고 암 환자들도 그렇고 냉병 같은 사람은 오래 고생한 사람은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하고 물하고 따로 먹는 습관만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 앞장서서 먹자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앞장서서 앞으로 생명의 법을 전 세계의 재개인들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이 생명문화의 종주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때가 온다고 지배가 아니고 지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문화의 공식적인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 이 밥다로 물다로 막 어떤 사람은요 경전을 몇천 번은 읽었고 뭐든 지식이 있고 이런 청기를 디오벌 위대한 학자도 모두 와 저한테 이론을 묻고 대안하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는 거 막 얘기해요. 성경을 몇천 번 읽었고 뭐를 읽고 무슨 공부를 했고 무슨 공부를 했고 막 거창해요. 들어보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한 것도 없네요. 밥 먹고 물 2시간 후에 먹자 이 소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얘기할 게 있어요. 거기에 들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핵심이 여기 있는데 모든 세계 경전이고 다 때려없지만 바로 여기 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음식 습관에 와 있어요. 요거 보면 영양소도 무시해요.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음식 먹는데 이것이 우리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길이에요. 땅의 음식을 먹다가 하늘의 음식 먹는 법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곳이 아니고는 탄핵할 수가 없어요. 수행을 대천만 년 해도 안 됩니다. 의식주가 바뀌는 법이 1차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떡도 먹지 않고 완전 단식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40일을 굶고 물도 안 먹고 굶었는데 우리 몸이 삐쩍 마르고 기운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40일 물도 안 먹고 떡도 먹지 않는 굶은 분이요, 몸에 광채가 나고 3차원에서 할 수 없는 능력 행사가 막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과학계 여러분, 일반인들 여러분, 요걸 한번 생각하자 이거예요. 40일을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굶은 단식을 한 분이 우리매로 삼시세끼 먹다가 대부분 40일을 굶을 수 있는 입장은 안 된다 이거예요. 40일을 굶었다는 건 기식을 했다 이거, 기식. 하늘의 음식을 먹었다 이거예요. 하늘의 음식 먹는 법으로 거듭났다 이것입니다. 젖 먹는 유아가 젖 먹다가 대부분 고체 음식을 못 먹어요. 이건 하나님도 안 돼. 누구도 해줄 수 없어. 과학이 발달이 됐다 할지라도요, 젖 먹는 유아에게 맵고 짠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러면 역사 속에 40일을 굶는 사람이 운명의 삼시세끼 굶고 있다가 대부분 40일을 굶었겠어요? 누구도 못해요. 40일을 굶을 수 있는, 즉 희식을 할 수 있는 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날의 이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여러분,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부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미지한 세계니까 그 사람들 선에서 끝났지만 이제는 이것이 폴링 박사가, 라이너스 미국의 노벨상을 2번 받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창조되어 있는데 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건 시기와 때를 따라서 먹고 마시는 공식을 몰라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공식이 밝혀졌어요. 1.16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1.16 따로 이력도 틀리질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고체 음식에서 희식을 할 수 있는 몸으로 거듭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첫 관문이 이곳이 먹는 법, 밥 따로 물 따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제는 이고식을 먹는 시대입니다. 음식 습관을 바꿔야 되는 시대예요. 앞으로 오는 시대는 엄청난, 지금 막 과학이 발달이고 숨이 차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막 앞서서 달려가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맡은 일에는 충실하더라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은 공식대로 먹지 않으면 살아남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23세기는 어느 때냐? 21살 청년의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청년의 시대면 어떻습니까? 부모 품 안에서 공부하고 부모 품 안에서 성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 하지만 에덴 동산이 호찬란한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모 품 안에서 생활할 때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먹이주고 재워주고 교육시키고 사랑받고 자라는 여기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모 품 안에서 자랐으면은 부모 품 안을 떠나야 돼요. 이제 서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부모 품을 떠나서 내가 자족할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이 21세기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우리의 수명은 100세 시대가 와요. 앞으로 아주 21세기가 아주 80년 더 남았어요. 80년이 지나면 100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숫자가 몇만 명이라다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만 몇천 명이라든가 몇만 명이라든가 이래 나오면 전국 100세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앞으로는 80년에 100세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22세기 들어가면 어때요? 150시대가 와요. 지금은 100세 시대지만 150시대가 와요. 150시대 23세기 들어가면요 100세에 죽는 자는 청년이 죽었다 그래요. 24세기에 들어가면은 100세에 죽는 자는 어린아이가 죽었다 그래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완병통치약을 먹고 우선 무병장수 시대에 대열에 올라서야 돼요. 돈 많은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더 못 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보다 더 힘들대요. 그렇죠. 돈 많고 대우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니까 갈 수가 없죠. 가난한 사람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활이 가난한 생활이에요. 밥하고 물하고 따로 먹는 이 법 자체가 가난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식탐하고 우리는요, 식탐하고 전쟁이요. 몸 밖에서는 거시의 세계에서는 이 나라 저 나라 싸우는 것이 전쟁이라 하지만 미세의 세계, 몸 안에서 전쟁은요, 식탐과의 전쟁이에요. 식탐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지느냐 여기 있어요. 지면은 만병에 시달리다 병들어 죽고, 식탐을 이기면은 무병장수 시대로 올라갑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시대를 맞이했다. 21세기는 21살의 청년이 시대요. 내가 부모와 품 안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는 나는 내 스스로 작업하는 시대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시대는 독창력, 즉 독생자 시대가 옵니다. 불교 용어로는 천상천하유화 독존 시대가 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요, 천상천하유화 독존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오직 존경할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 누구를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지키고 존경할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꼭 좀 나쁘게 평가하면 위선적이에요. 진짜 그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해야죠. 남도 사랑하고 이웃을 다 사랑하고 하고 잘 지내야 되지만 근본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는 뭐냐? 음식이 곧 나를 사랑하는 구세주예요. 이 구세주를 먹는 법에 따라서 저승사자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음식 먹는 법을 잘 이게 식탐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음식을 먹을 때 먹고 나도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물도 아무 때나 마시고 먹고 싶은 대로 잘 먹어야 사는 줄 알잖아요. 그래도 좀 안 먹어봐야 먹고 싶어서 빙빙 돌아요. 새끼를 먹고 물만 따라 먹어도 먹고 싶은 게 중간중간 먹고 싶어요. 밥 먹을 때 먹고 나서 간식 자체가 죄예요. 이제는 용서받지 못해요. 결간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형 집행을 당해요. 자연적으로 사형 집행을 받아요. 고통받다 사형 집행을 받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벗어나서 내가 나를 창조하는 시대, 독생자 시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다시 완성을 하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 첫 관문이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탐하고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나를 살려주는 건 이 세상에 누굽니까? 부모, 형제, 의사, 국가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는 건 오직 음식밖에 없어요. 음식만은 나를 살려주는 구세주입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 구세주를 바로 영접해서 올바르게 먹으면 내가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내 배를 위해서, 배를 치우기 위해서 입맛에 이끌려서 열린 무덤과 같이 입으로 대고 집어넣게 되면, 배를 위해서 먹게 되면 이거는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밥을 왜 따로 먹어야 되나, 밥물을, 이거는 핵심이에요. 이 3차원에는 과학의 문화가 높아졌어 하지만은요, 아직 이유식을 먹을 줄 모르는 유아의 수준이라고 내가 말씀하셨죠. 의사들도 이유식을 먹을 줄 모르는,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병이 오는 원인을 모르고 나타난 병만 보고 그걸 따라가며 컨치를 하다 보니까 간에 쓰는 약이 다르고 위장에 쓰는 약이 다르고 췌장에 쓰는 약이 다르가며 약을 쓰다 보니까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을 하면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약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나는 어떤 환자 가도, 세계 어떤 환자 가도 두렵지 않아요. 왜? 병은 무시하니까요. 공식을 하니까. 그 공식대로면 5일에서 15일만 효과 나요. 무슨 누구 한 달, 두 달이요. 시간이 급한데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법은 일일은 먹어야 되는 공식이다. 내가 병 치유된 사례담을요, 의학계에서 한번 이거 참고해서 실험을 해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지만은, 결과는 그거를 얘기하는 이 공식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환자도 치유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한 겁니다.
치유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다 하겠어요? 58년 동안 걸어온 길을. 다만 밥 따로 물 따로 왜 먹어야 되는 거를 이해를 주기 위해서 내가 몇 사람 이렇게 해서 전부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이 먹는 법을 밝혀놨으니까 먹고 안 먹고 본인들이 이제 다 하겠지만 꼭 그 만들어서 밥물에 때 병행하면 참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 제 동영상을 보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비판하고 싶다. 에이 그런 이론이 어디 있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 에이 이거 뭐하려고 질질 꺾게 이 밥물 하느냐 이거야. 무슨 약을 먹으면 3개월이면 나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만 나오더라고요. 참 교과서 지식이 많이 높은지 낮은지 몰라도 참 내가 웃었어요. 그걸 보고 해봐라 이거야. 비판을 하고 싶더니 한 달간 밥 따로 물 따로 뭐 보고 나한테 비판하라 이거야. 교과서 그 지식 가지고 뭐 약에 의지한 그 지식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댓글에 올리지 말아라 이거요. 댓글에 올릴 정도로 궁금하면 오시라 이거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질문 상담하는 날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날짜 예약해서 오세요. 장소가 좁아서 많이 오면 할 수가 없지만 예약해서 오세요. 오시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과학, 철학, 신학, 찬조, 원리, 천문학까지 다 얘기를 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걸어온 길은요,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내 체험으로 해가지고 확인된 것을 그거를 갖다가 환자들을 적응을 해보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효과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오랜 세월을 겪다 보니까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만 이제 환자 딱 보면 저거 어떻게 물은 언제 그냥 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님들은 왜 밥 따로 물 따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요 정도면 햇살이 있고 조그맣지만 뭐 만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법이. 예? 해보면 말이 필요 없어요. 15일에서 한 달만 해보세요. 좋고 나쁘고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첫째 의학계 여러분, 내가 단식 갔을 때고 설사 나왔을 때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한번 우리 의학계에서 먼저 실천을 해보세요. 실천을 하면 체험을 해보세요. 밥 따로 물 따로 묵도 잡숴보세요. 만약에 음식을 과식을 했습니다. 저녁에 갈증이라도 물을 먹지 말고 하룻밤 잡아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 압니다. 과식을 많이 먹고 나도 간절증한다고 물을 많이 먹어보고 또는 갈증이라도 물을 안 먹어보고 한번 체험해보라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 알아 이거 답이. 좋고 나쁘고 그거는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좋았는가, 물을 안 먹고 자고 나니 좋은 건가, 그냥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해 놓으면 왜 밥을 먹고 물을 따로 먹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이해가 되셨으면 항상 식탐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십시오. 식탐하고 싸워서 지면은 사망의 길로 가고 모든 질병에 시달리고, 식탐을 이기면은 우병장수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식탐 자체가 전쟁이에요. 몸 밖에는 이 나라 저 나라 싸우는 거지만 몸 안에 내면에는 나와 자 싸우는 거. 식탐하고 싸워서 승리를 했을 때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창조할 수 있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책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먼저 실천부터 행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에 참석하셔가지고 서로 궁금한 거 물으며 질문하고 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